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가 벌어지자 주유소마다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기업들도 원가 상승과 물류 대란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용한 예비 후보가 자신을 협공하는 경쟁자들에게 1대3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간선도로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1km 가까이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대형 참사 직전 한 시민이 자신의 차로 앞을 막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로 중동 분쟁이 고조되면서 충북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주유소마다 미리 기름을 채워두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셀프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하루 종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름값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마음 급한 운전자들이 몰린 겁니다. 전쟁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기름값 오를까 봐 평상시에는 한 5만 원 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미리 주유에 나선 운전자도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좀 있는데도 그냥 최대한 넣어 놓으려고.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미리 오르기 전에 넣으려고요. 지역 기업들은 더 걱정입니다. 당장은 중동 지역에 대한 충북의 무역 비중이 크지 않아 큰 타격은 없겠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 우려가 큽니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출은 0.39% 줄고 생산원가가 0.38%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류비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제조기업들에게 원가 상승이라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지역의 기업들을 상대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시간으로 상황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충북도와 같이 좀 공유하면서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경영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충청북도는 오늘 지역의 10여 개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들과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여당의 충북지사 후보 경선이 임박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신용한 예비 후보의 보수정당 활동 이력을 놓고 신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야당 주자들도 속속 등판하면서 경선 체제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 후보가 같은 민주당 내 경쟁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닷새 전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예비 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공동 성명을 낸 데 대한 맞대응이었습니다. 1대3 무제한 토론을 생중계로 진행해 도민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대에 맞는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정체성,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토론하고 내부적으로 총불을 겨누는 그런 부분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또 토론의 형식과 내용 모두 결정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주자들은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김포공항을 대체할 청주공항의 청사진을 발표하러 도청해 왔던 송기섭 예비후보는 토론을 하자는 이유부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건 곤란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당이 왔다 하더라도 그 경력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노영민 예비 후보는 언론에 내기 위한 제안일 뿐이라고 깎아내렸고 한범덕 예비 후보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북에는 과감히 정리할 일과 새로 도전해야 할 일이 혼재돼 있다며 현 도정과 차별화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현안과 과제들을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결론을 내고 진행하여 성과를 보여드리고 변화를 실감하시게 하겠습니다. 이어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까지 출마하면 국민의힘 지사 후보 경선은 김영환 현 지사의 검경 출신 3명이 도전하는 구도가 완성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을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중앙당 전략공관위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 단체장 후보 경선의 범위와 방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0%씩 적용되던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당원은 축소되고 일반 국민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혁중 전 문체부 부의사관은 아시아 베이스볼 챌린지 출범 등 문화관광 혁신도시 완성을 공약하며 충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이찬구 제천발전위원장도 제천관광공사 설립과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내걸며 제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노학 전 음성부군수 역시 CTX 음성 연장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5대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음성군수 선거전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입학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올해 충북도 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학교가 크게 늘었는데 오히려 신입생이 늘어난 작은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30여 명에 불과한 청주 외곽 농촌 지역 초등학교의 입학식입니다. 한 명 한 명 고사리 손에 축하 선물이 주어지고 선배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올해 입학생은 7명, 지난해보다 3명이나 늘었습니다. 집 인근의 도심학교 대신 다소 떨어진 이 학교를 택한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숲도 있고 커리큘럼도 아이들과 함께 주일에 승마도 하고 그리고 스쿨버스 등하교, 늘봄도 너무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요.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밀착형 교육에 인근의 큰 학교와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학생들도 조금 더 발표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예산적으로도 훨씬 더 풍부하다 보니까 올해 충북도 내 취학아동은 9,300여 명으로 10,000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더 떨어진 출산율이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타격은 작은 학교가 컸습니다. 신입생을 받지 못한 도내 초등학교는 지난해 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내 초등학교 260여 곳 가운데 60여 곳은 신입생이 늘었습니다. 주변 개발 등의 이유도 있지만 차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역 작은 학교와 도심의 중간 규모 학교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어머님들에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괜찮은 학교들이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은 어머님들한테 좀 회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북교육청은 큰 학교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비어가는 학교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큰 학교에 몰리는 양극화는 여전한 상황. 2마리 토끼를 잡는데 학교마다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교명과 대학본부를 충북대로 정하고 일부 학과마저 흡수하려는 현재의 방식은 교통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명백한 흡수 통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통합 추진을 규탄한다며 수평적이고 대등한 통합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에 청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1km 가까이 달렸는데요. 위험을 직감한 다른 시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 차를 세웠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한 차량이 충북 청주의 주요 간선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60대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운전대를 잡던 손도 스르르 떨어집니다.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지만 운전자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옆 차로에선 출근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만 통제력을 잃은 차량은 계속 중앙 분리대를 긁으며 나아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어느새 2차로 끝 갓길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아 멈춰 세운 겁니다. 차량의 전방에서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자기 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정차를 시킨 상태였거든요. 경찰관들은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위급한 상황인 것을 알아채고 즉시 뒷좌석 유리를 깨고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여성이 처음 의식을 잃은 곳에서 차량이 멈춰선 지점까지의 거리는 무려 900여 미터. 차로를 넘나들며 내달린 터라 자칫 대형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성은 뇌출혈 수술을 마친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큰 사고를 막은 용감한 시민에 대해 포상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MBC 충북이 오는 6월 치러지는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늘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는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충북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그리고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민심을 담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늘 밤 뉴스데스크 충북 시간을 통해 상세히 보도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장 건물 1개 동이 전부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공장 저장소에 인화성 물질 8,000리터가 보관돼 있어 음성군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 설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청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군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접속 기록을 확인했지만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입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도 작성자 신원 확인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옥천군 노조 홈페이지에는 군청 3층에서 한 공무원이 당원 가입 신청서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뇌물수수 전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해당 남성이 충북 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과거 경기 지역 지방의원으로 재직하던 1998년 조례 개정을 대가로 3,2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묘목 생산지인 옥천군이 제24회 옥천 묘목축제를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이원면 묘목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묘목 체험과 판매장이 운영되며
접목 시연과 신품종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집 주변에 심을 수 있는 유실수와 조경수 묘목 2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괴산 대표 관광지인 산마기의 길의 맞은편에 조성된 산마기 호수길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재개방됐습니다. 괴산군은 이달 들어 호수길 전 구간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댐 공도교 구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통행이 가능하고 산책로 구간은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마기길의 유람선 운항은 결빈 상태 등 안전점검을 거쳐 이달 중순쯤 재개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